네, 절대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또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네, 지지선 붕괴라고 정해봤습니다. 지지선이 이미 붕괴가 됐다고요? 네, 이 지지선이 사실은 몇 번 붕괴됐었죠. 보통 지지선 2650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2650을 깨고 내려온 적은 몇 번이 있었습니다. 1월 달에도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 3월 달에도 있었고요. 3월 달에 몇 번, 그리고 4월 달에, 5월 달에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지지선을 깨고 난 다음에 바로 복원하는 굉장히 좋은 탄성력을 보여줬었는데요. 복원력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오늘 좀 시장이 힘이 없어지는, 좀 많이 힘이 드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죠. 박스권 하단 2650이 깨졌는데 2650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내고 낙폭이 조금씩 더 커지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650 이전까지는 2650을 빨리 복원했는데, 오늘은 사실 시장을 보면서 의문이 좀 들 수 있죠. 이거 복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시장 힘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 붕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인데요. 시장이 연말로 갈수록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FOMC를 마치고 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지치는 그런 힘이 없어지고 내일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라인 2650선 박스권 하단으로 봤을 때는 이미 붕괴가 된 것이고, 그러면은 오늘장 안 좋았다라는 표현으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체크포인트도 몇 가지 더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금액 대비해서 매도 폭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장중 내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무언가 이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아침 9시 반 장이 열려서부터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달리기를 하면서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 그런 느낌이 받았거든요. 장중 내내. 이 거래 매도 금액만 놓고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이 4,800억, 기관이 3,000억 매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외국인과 기관 반이 안 되는 매도 금액이 나왔는데요. 순매도가 외국인 지난주 금요일 4,800억이었는데 오늘 2,200억, 기관은 3,000억 매도였는데 오늘은 1,400억. 매도 금액은 반이 안 됩니다. 순매도 금액이. 그런데 낙폭은 거의 유사하죠. 지난주 금요일 33.06포인트, 오늘은 33.70포인트입니다. 거의 유사한 모습은 이유는 하나죠. 매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의 순 매수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7,600억이었던데 반해,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은 3,300억. 이 지난주 금요일에 반도 안 되는 매수를 보여주는 이 이유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는 주체가 굉장히 부진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하는 건 동일했으나 개인의 매수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9조 원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 5월 2일 날 9조 원이었고 5월 3일 날 9조 1,000억, 그리고 5월 4일하고 5월 6일 날은 다시 10조 원 내외로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9조 원대로 떨어지는 모습. 미국 시장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죠.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눈치 보기 했는데 매수하기는 부담스럽고 매도는 조금 해야 되겠다, 이런 수급에 두 주체가 맞서면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섹터도 대부분의 섹터 고르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 최근에 시장이 하락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섹터들, 주도하는 업종들은 그래도 매수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섹터별로 가장 많이 매수한 섹터가 운수장비인데 103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수급적으로는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고, 대부분의 섹터, 특히 전기전자, 천억, 외국인과 기관 1,000억씩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섹터를 고르게 다 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오늘장 한마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650포인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복원력에 대한 힘을 오늘 장중 내내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국내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나스닥 선물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나스닥 선물도 하락폭을 키웠죠. 그런데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하락폭을 키웠는데 나스닥보다 국내 시장의 하락이 좀 더 크게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좀 맥없이 떨어지는, 매수 수채가 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모습들이 오늘 장중 내내 나타났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팔아도 시장에 훅훅 이게 크게 밀리게 된 상황인 건데 이번 한 주 동안에 뭔가 분위기를 바꿔줄 만한 증시 일정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분위기를 무언가가 바꾸는 일정이 필요하기보다는 이 채권 금리가 조금 안정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런 지표가 채권 금리 안정시킬 수 있죠. 지금 시장에서 뭐 걱정하는 부분이 중국과 미국, 사실은 국내에 이런 다른 지표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우선은 5월 9일 날 중국 무역 지표 지금 중국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중국 얘기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중국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시장의 우려감들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4월 수출입 동향이 나오는데 좋지 않겠죠, 사실은. 근데 이 상해 공세 여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월 중국 무역 지표 이 중요한 지표지만 크게 좋은 영향은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5월 10일 한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고요.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정책들을 발표할 텐데 국내 같은 경우는 가장 기대하는 게 부동산 관련한 정책들이죠.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분명히 대출 규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할 텐데 세부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 최근에 건설주들 많이 주가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들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정책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다시 모멘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중요하지만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나오는 그런 세부적인 정책들, 뭐 원전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정책들도 관련된 종목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5월 11일에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 이 물가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다라는 주장들이 미국에서 좀 더 힘을 얻고는 있지만 정말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발표되는지까지 보시고 이 물가지수 좋게 나온다라면 이제는 금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일 물가지수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 채권 금리가 중요하다. 체크 포인트는 이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세요? 네, 지금 시장이 긴장하는 게 그겁니다. 이 6월 자이언트 스텝이냐, 아니면 빅 스텝이냐. 사실 베이비 스텝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베이비 스텝은 안 되고요. 자이언트 스텝과 그런 이 빅 스텝인데, 자이언트 스텝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이언트 스텝 0.75%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5월과 6월 두 번에 걸쳐서 1%가 넘게 상승하는 굉장히 시장에 예상을 했어도 너무 많이 빠르게 오르는 그런 금리이기 때문에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 자금도 줄어들고 있고 위기감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FOMC에서는 아니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지만 시장 금리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결론을 보면 10중 8구 시장 금리에 대한 반응 정도가 좀 더 맞았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시장 금리, 채권 금리에 대한 안정화 정도, 지금 3% 위로 올라가 있는데 그 아래로 떨어지는지 여부, 안정되는지 여부를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절대 전략을 세워주시죠. 그렇다고 주식 대응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리밸런싱이 되고 있습니다. 뭐 PER 이런 얘기들이 코스피 지수의 PER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리밸런싱 될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이거나 국내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종목 혹은 이익단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2분기와 3분기가 되면서 이익단이 확실히 개선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실적 확실히 좋게 나오는 종목들 지금 뭐 항공주라든지 정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확실히 개선이 되는, 그럼 실적이 이익단이 좋아지면서 퍼가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좀 확실한 종목군들 위주로만 꾸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오늘의 절대전략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